네, 그럼 본격적으로 민간 훈련, 그 중에서 사업주 훈련을 볼까요? 먼저 정부는 사업주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소속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이 있습니다. 자체 훈련시설에서 직접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훈련기관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등이 있는데요. 집체훈련은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와 독립된 훈련 전용시설이나 그 외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훈련합니다. 기준은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소요된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할 텐데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지칭합니다. 현장훈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사전에 관련 집체 또는 원격 훈련을 수료한 사람 대상입니다. 지원 수준은 집체 훈련과 동일합니다. 원격 훈련의 경우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원격 훈련, 스마트 훈련, 우편 원격 훈련 등이 있겠죠. 자세한 지원 사항은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합훈련은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이렇게 2개 이상의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지원 방식의 경우 혼합된 개별 훈련 과정의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각각 산정한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보조합니다. 사업주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유급휴가 훈련 지원인데요.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의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에게 5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서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그리고 훈련 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만약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서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훈련비 및 훈련 참여 근로자의 임금 외에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도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 기업들에게는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서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및 훈련 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주 훈련 종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는 훈련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에게 공동훈련장을 제공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들이나 사업주 단체 등을 지원합니다.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또는 채용 예정자에 대한 양성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훈련시설 및 장비비의 경우 연간 15억 원 한도, 운영비는 연간 4억 원 한도, 프로그램 개발비는 연 1억 원 한도입니다. 세 번째 사업주 훈련 종류는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입니다. 지산맛 훈련이라고도 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중앙 집권적인 형태였으며 훈련 물량 등을 모두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앙 집권적 훈련은 실제로 각 지역이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 수요를 제대로 포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기업의 인력 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 양성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리나라 각 17개 지역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역인자위라고도 하고 RSC라고도 합니다.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상위, 경총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노동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교육청 등 지역의 인력 양성과 밀접한 기관들의 관련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지역인자위에는 지산마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다양한 지역인자위 회의체 실무를 담당하고요. 지역인력 수요조사, 분석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역인력 수요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지역 기업들이 원하는 훈련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인력 수요조사는 지역인자위 사무국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는 지산마 사업을 위한 공동훈련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참여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훈련생들을 모집하고요. 기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후에 협약 기업에 직접 매칭하는 방법으로 공동 채용을 실시합니다. 즉 지역 인자위 설치로 인해서 지역 내 공동 수급 조사, 공동 훈련, 채용의 선순환적 인력 양성이 가능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사무국 인건비, 수요조사비, 운영비 등을 연간 6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또한 공동훈련센터에는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연간 15억, 훈련비, 운영비 연간 3억 한도, 프로그램 개발비 2억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지원 체계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지역인자위에서 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와 분석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훈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공단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지역인자위의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을 실시하게 되고요. 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훈련생들의 채용을 지원합니다. 이후 공단 주최로 지역인자위의 성과평가가 시행되고 회계정산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입니다. 주로 청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들에게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산업의 필요 역량에 따라서 산업별 협회라든지 단체 주도로 훈련의 전 과정에 산업,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 과정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프라 지원으로서 사업단의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시설 그리고 장비비를 지원하고 훈련 실적에 따른 훈련 비용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일학습 병행 관련입니다. 이름이 좀 익숙하시죠?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최고 경영자의 자체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 기업입니다. 채용자에 대한 양성 훈련을 지원하고요. 학습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과정 개발,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등 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훈련비, 전담 인력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자 지원 유형에는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이 있고요. 재학생 지원 유형에는 고교 단계, 고교 플러스 전문대 단계, 대학교 단계 등이 있습니다. 후 학습 과정으로는 P테크가 있습니다.